법정 스님의 가르침을 계승하는 시민 모임 맑고 향기롭게가 내년 초 법정 스님의 미발표 원고 3편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침묵과 좌선, 불자의 도리 등 3편의 원고는 코로나로 멈춰버린 세상 속에서 개인과 사회의 맑고 향기로움을 더할 걸로 기대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연등회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 등재는 자랑스럽고 기쁜 소식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우수한 전통 문화를 널리 알리고 문화 다양성과 창의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군 예비역 장성들로 이루어진 예비역 불자연합회 3기 지도부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장 선묵혜자 스님은 새 지도부에 전임 회장단의 바통을 이어받아 예불령과 군불교를 잘 이끌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매헌 윤봉길 의사 순국 88주기 추모식이 지난 토요일 서울 효창공원 324 묘역에서 거행됐습니다. 윤 의사는 독립운동가 백용성 스님에게 오계를 받아 불제자로 거듭났으며 특히 절벽에 매달렸을 때는 손을 놓아버리는 게 진정한 대장부라는 화엄경의 구절은 백범 김구 선생이 윤봉길 의사 거사 직접 건넨 말로 후대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마음선언 창건주 묘공당 대행선사의 가르침을 음성으로 전하는 선법가의 위상을 짚어보고 현대적 계승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대행선사를 조명하고 선양하는 연구는 갈수록 깊이를 더하면서 우리 문화포교에도 새바람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1일 월요일 BBS 뉴스입니다. 법정 스님의 가르침을 이어받은 시민 모임 맑고 향기롭게가 내년 초 소식지에 법정 스님의 미발표 원고 3편을 싣겠다고 밝혔습니다. 침묵과 좌선, 불자의 도리 등 3편의 원고는 코로나로 멈춰버린 세상 속에서 개인과 사회의 맑고 향기로움을 더할 걸로 기대됩니다. 첫 소식 홍진호 기자입니다. 코로나로 멈춰버린 세상 속에서 법정 스님의 미발표 원고 3편이 내년 초 맑고 향기롭게 소식지를 통해 공개됩니다. 침묵과 좌선, 불자의 도리 등 3편의 원고는 법정 스님의 맞상자 덕조 스님이 간직해왔던 글들 중 일부입니다. 송강사 불이람에서 기고 중인 덕조 스님은 코로나 시대를 밝히는 법정 스님의 글을 목소리로 우선 공개했습니다. 어지러운 세상일수록 제 정신을 똑바로 차릴 줄 알아야 된다. 제 정신을 차리려면 자기 마음을 찾고 닦는 일이 진행되어야 한다. 문 단속을 잘하면서 마음 단속할 줄 모르더라. 3편의 글이 법정 스님 입적 후 10년 만에 세상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덕조 스님이 아궁이 불쏘시개로 사용되곤 했던 원고를 간직했기 때문입니다. 덕조 스님은 미발표 원고의 수량을 정확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내년 1년 동안은 소식지에 법정 스님이 살아 계셨을 때처럼 법문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이제 스님 원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스님께서 살아 계셨을 때 맑고의 원고를 주시듯이 그런 방식으로 스님께서 우리 맑고 향기롭게 식구들한테 아니면은 모든 대중들한테 그런 맑은 법문을 전하겠다는 생각에서 이 3편을 골랐는데요. 덕조 스님은 어지러운 세상이 법정 스님의 글로 조금이나마 맑고 향기롭게 변하기를 바란다며 3편의 원고 중 좌선은 비대면 시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근데 스님께서는 어떻게 앉고 자선을 손을 어떻게 하고 그런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자선에 대해서 하면 우리들이 일상생활에서 지금 다 비대면이고 집에서 생활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기회에 참선하는 방법도 한번 익히면 좋겠다. 어지러운 세상 속 법정 스님의 글들로 몸과 마음을 밝히며 다시 찾아올 찬란한 봄을 기다려보는 건 어떨까요?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연등회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 등재는 자랑스럽고 기쁜 소식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우수한 전통 문화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문화 다양성과 창의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SNS를 통한 축하 메시지에서 천년을 넘게 이어져 온 우리의 고유한 전통문화유산인 연등회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등재의 기쁨을 함께 나누자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는 우리 연등회가 문화적 창의성과 다양성, 포용성을 잘 보여주며 사회 단합에도 기여한다는 문화적 가치를 높게 평가했다며 이번 연등회 등재 신청서를 무형문화의 중요성을 알리는 모범 사례로 꼽았다고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연등회는 통일신라 때 시작해 천년을 이어온 우리의 전통문화이며 민속축제라며 불교 행사로 시작됐지만 부처님 오신날을 전후해 관불의식과 연등행렬, 회양 등 일반인의 자발적 참여가 많아지면서 국민의 축제로 발전됐다며 무형문화를 잘 보존하고 참여하고 계승 발전시킬 때 그 정신과 가치, 문화 다양성이 더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내 최대 대중법회인 영축총림 통도사 화엄살림 대법회가 비대면 온라인 법회로 전면 전환됩니다. 영축총림 통도사는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현재 일부 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는 화엄살림 법회를 내일부터 전면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법회는 유튜브 세계문화유산 통도사 TV와 네이버 밴드 화엄의 숲을 통해 실시간 라이브로 방송되며 법회 시간 내 설법전 출입이 금지됩니다. 단 법회 시간 외에는 설법전 위패단 참배가 가능하며 통도사 화엄살림 대법회는 지난 15일 시작돼 다음 달 12일까지 계속됩니다. 국군 예비역 장성들로 이뤄진 예비역 불자연합회 3기 지도부가 출범하면서 군불교 활성화의 주역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장 선묵혜자 스님은 새 지도부에 전임 회장단의 바통을 이어받아 예불령과 군불교를 잘 이끌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영교 기자입니다. 내년이면 창립 19주년을 맞는 예비역 장병 불자들의 모임 국군 예비역 불자연합회가 3기 지도부 출범을 알렸습니다. 예불련은 서울 도안사에서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장 선묵혜자 스님이 참석한 가운데 예불련 2대, 3대 회장 취임식을 개최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전임 회장님께서 고생하셨고 또 시원 신 회장님 또 이어받아서 또 앞으로 우리 일을 좀 잘 해주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예불련 3대 회장에는 초대 회장 이종구 전 국방장관과 2대 박정희 육군대장에 이어 박대섭 예비역 장군이 공식 취임했습니다. 박대섭 신임 회장은 육군사관학교 35기로 1979년 임관했고 수방사 제57 보병사단장과 국군 복지단장 등을 거쳐 육군 소장으로 예편했습니다. 박 회장과 함께 예불련을 이끌어갈 신임 사무국장은 국군 지휘통신사령관을 역임한 박래호 장군이 맡았습니다. 앞으로 국군 예비역 불자연합회가 나아가야 할 길이 굉장히 어렵고 또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제가 이렇게 또 맡게 되어 한편으로 굉장히 책임감이 있습니다. 부족하지만은 앞장서서 열심히 수행하겠습니다. 박 회장은 취임 일성으로 군종교구가 추진하고 있는 계룡대 호국 홍제사 불사 성공과 군불교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호국 불교 포럼과 스님 초청 법회 등 전임 지도부가 정례적으로 마련해온 행사들도 꾸준히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4년 반 동안 예불련을 이끌어온 박정희 전 회장은 이 인사를 통해 그간의 소회를 전했습니다. 모든 불자들이 이 좋은 인연을 서로 잘 맺어가기 위해서 이 좋은 인연 맺기도 이런 것들을 쭉 하면서 이렇게 해왔는데 조그마한 결과도 없잖아 있었으나 최근 들어서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와 같은 활동들이 활성화되지 못한 것이 좀 아쉽습니다. 이번 이 취임식은 예불련 회원 10여 명만 참석하는 등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예비역 장성들로 이루어진 예불련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정상적인 활동을 재개해 군포교 활성화에 힘을 보탤 계획입니다. 서울 수락산 도안사에서 BBS 뉴스 김영규입니다. 매헌 윤봉길 의사 순국 88주기 추모식이 지난 토요일 서울 효창공원 324 묘역에서 거행됐습니다.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사업회 주관으로 열린 추모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족과 관계자들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고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됐습니다. 윤 의사님의 거룩한 순국 정신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함께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감사드리며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그리고 임전도 채 2주가 남지 않았는데 마무리 잘 하시고 윤봉길 의사는 1932년 상하이 홍커우 공원에서 열린 일본군 전승 경축식에서 단상 위로 도시락 폭탄을 투척해 일본 육군 대신 등을 사살했습니다. 윤 의사는 독립운동가 백용성 스님에게서 오계를 받아 불제자로 거듭났으며 특히 절벽에 매달렸을 때는 손을 놓아버리는 게 진정한 대장부라는 화엄경의 구절은 백범 김구 선생이 윤봉길 의사 거사 직전 건넨 말로 후대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마음선언 창건주 묘공당 대행선사의 가르침을 음성으로 전하는 선법가의 위상을 짚어보고 현대적 계승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대행선사를 조명하고 선양하는 연구는 갈수록 깊이를 더하면서 우리 문화포교에도 새바람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박세라 기자가 전합니다. 현대 한국 불교사의 뚜렷한 발자취를 남긴 선지식이자 비구닉의 큰 스승인 대행스님. 스님은 불교의 가르침을 보다 쉽게 전하기 위해 선시와 법어 등을 노래로 만들어 부를 수 있도록 음성포교에 힘을 쏟았습니다. 대행선연구원은 대행선사가 직접 작사한 선법가의 위상과 가치를 학술적으로 조명하는 7번째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아름다운 선율과 대행스님의 수행관이 녹아들어 있는 가사에 주목하며 선법가에 담긴 수행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학국자들이 이걸 짓겠다 한 것이 먼저 아니라 스님께서 먼저 이 노래를 만들고자 하셨다는 점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선법가가 많은 결실을 이룰 수 있지 않았나. 대행스님이 후대에 전한 독창적 깨달음의 산물인 선법가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 다각도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회에서는 선법가가 합창이나 순수음악에서 벗어나 뮤지컬이나 힙합 등 다양한 현대적 장르까지 영역을 확대하고 보다 대중적인 시각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저기 성악 중에서 합창곡에 많이 머물러 있습니다. 모든 장르를 다 활용할 수 있고 또 퓨전이라든지 크로스오버 뮤직 이런 건 아주 효용성이 큽니다. 또 뮤지컬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판소리 장곡도 좋고요. 탈종교화 시대, 문화예술을 통한 포교야말로 가장 효과적이고 파급력이 크다는데 공감대가 이루어지면서 선법가가 지닌 확장성에 대해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앞으로 선언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미래에 대한 조언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학술대회를 통해 외부 학자분들의 여러 주제의 논문이 나오다 보니 우리도 적응을 해가고 있습니다. 대행선연구원의 이번 발표회는 대행스님의 생전 가르침과 선법가를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하고 불교음악의 미래와 포교 방향까지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됐습니다. 한마음선언에서 BBS 뉴스 박세라입니다. BBS 불교방송의 이웃돕기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 지인 스님이 수원 복령사 전 회주 세주 묘엄 스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제8회 묘엄 불교 문화상을 수상했습니다. 수원 복령사는 세주 묘엄 스님 입적 9주기를 맞아 어제 경내 대적광전에서 추모달해제와 제8회 묘엄 불교문화상 시상식, 세주 묘엄 장학금 수여식을 거행했습니다. 묘엄 불교문화재단이 불교문화 발전에 기여한 이들에게 수여하는 묘엄 불교문화상은 BBS 불교방송 거룩한 만남 진행자로 병원 환우들을 위한 나눔 봉사에 앞장서온 지인 스님과 사단법인 한국불교연구원이 각각 수상했습니다. 저를 선택해 주신 것은 병원 포교 현장의 불사를 활성화시키라는 그런 준엄한 명령으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임을 다하고 노력하라는 그런 지지와 위로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스승님께서 가시고 그 유지를 받들어서 묘엄 불교문화재단을 설립했고
장학을 근본으로 모든 우리 스님들의 활동을 도우시고 이와 함께 세조 묘엄장학금으로 복령사 승가대학과 금강유락승가대학원, 동국대 대학원의 학인 스님 등 25명의 스님들에게 각각 50만 원에서 최고 200만 원씩의 장학금이 수여됐습니다. 생명나눔 실천 부산지역본부 신임본부장에 홍법사 주지 심산 스님이 취임했습니다. 생명나눔 부산은 부산시민회관 소극장에서 100원 희망불식 콘서트를 개최하고 심산 스님의 취임식과 함께 부산포교사단 생명나눔팀 강재실 불자에게 봉사상을 수여하는 등 한 해 동안 후원한 이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사단법인 미소원은 부산시장상을 받고 1년 동안 난치병 환우돕기 저금통으로 모은 금액 859만 원을 생명나눔 부산에 전달했습니다. 앞으로도 병마로 힘겨워하는 부산 지역의 모든 생명들에게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함께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셔서 온 세상이 아픔과 고통이 없는 아름다운 불국토를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시상식에 이어 불교 남성 중창단 청공과 트로트 그룹 삼총사의 무대가 이어졌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이 종단 고유의 특수성을 돌아보고 정체성을 다시 확립하기 위한 학술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가사와 의식 전통을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선 한국불교 정통 가사는 무엇이며 천도의식을 제대로 계승해왔는지를 두고 머리를 맞댔습니다. 김호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고종 총무원장 호명스님 집행부가 종단의 정체성을 탐구하는 두 번째 학술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태고종의 위상을 새롭게 조명하는 자리인 만큼 종단의 역사와 문화를 바로 알자는 데 무게를 뒀습니다. 가사와 의식 정통을 되짚어 봄으로써 우리 한국 불교의 전통과 적통이 어디에 있는가를 제대로 알아보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전문가들은 스님이 설법이나 의식을 할 때 입는 가사는 재봉틀로 제작하는 틀가사가 아닌 손으로 제작한 수가사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사 제작을 수행으로 여겨 정성이 담겨야 한다는 겁니다. 또 가사의 색상에서 마음 자세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불교와 동양의 주변 사상 등 및 민속 등에서 붉은색에 부여되어 있는 불견석이 가지고 있는 청정이라는 또 순수라는 인욕이라는 축기라는 종교라는 이런 몇 가지 의미를 한번 그여서 찾아봤습니다. 시대별로 가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살펴봤습니다. 삼국시대 첩상가사로 시작해 고려시대에 첩상가사와 홍가사, 금난가사를 착용하다 조선 후기 들어서 단색 가사만 착용했다는 설이 제기됐습니다. 태고종단의 가사는 홍색과 일월강첩, 사천왕첩 구성과 통문의 봉제법들이 조선 후기의 가사 유형과 동일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천도의식의 상당수를 태고종이 이어오고 있다는 점도 거론됐습니다. 이러한 천도의식이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것으로는 영산제, 수륙제, 예수제가 있습니다. 영산제는 이제 국가 무형문화재가 1건, 지방 무형문화재가 4건, 수륙제는 국가 3건, 지방 1건, 예수제는 지방 2건 이렇게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불상에 여러 복장 유물을 넣는 불복장 의식 등을 통해 태고종이 지켜오고 있는 한국 불교의 의식과 전통이 논의됐습니다. 한때 내홍과 분기로 혼란을 겪었던 태고종이 정체성과 전통성을 찾는 발걸음을 시작으로 종단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김호준입니다. 지식 전달과 입시 위주의 기존 교육 체계에서 벗어나 지혜와 자비의 불교적 가르침을 토대로 한 교육으로 현대사회의 병폐와 문제점들을 풀어보자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최근 불교 교육의 개념과 이론 등을 소개한 책이 출간됐고 불교종립대학 동국대는 대학 교육의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기 위한 동국 미래 포럼을 출범시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정경윤 기자입니다. 지혜의 가르침을 전하는 불교와 교육학이 만난 불교 교육학, 서양의 가치관과 철학을 바탕으로 한 현대 교육학의 한계, 즉 현대인들이 겪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는 현실을 바꿀 수 있는
학문적 대안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불교 교육학은 불교를 토대로 한 지혜와 자비의 가르침, 깨달음을 위한 수행 정신을 전하는 학문으로서 지식 전달과 입시 중심의 교육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른바 응용 불교학으로 불리는 불교 교육학의 개념과 이론을 담은 종합 개론서 불교 교육 길라잡이가 출간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불교 교육의 기본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즉 불교의 공통 핵심적인 사상을 기반으로 해서 효과적으로 효율적인 교육 방법으로 시대적으로 나타난 불교 사상을 교육적으로 대중들에게 알려서 깨우치도록 하는 것이죠. 불교 교육은 불교의 지혜와 자비의 가르침과 실천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해 현대 사회와 교육이 안고 있는 한계와 문제점들을 풀 수 있는 유효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저자는 강조했습니다. 저자는 이번 책의 출간을 계기로 한국 불교의 전통 수행법인 가나선을 비롯해 한국 불교의 핵심 사상들을 교육과정의 이론들과 접목시켜 불교 교육의 대중화를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의 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한국 불교 사상을 교육과정과 접목을 해서 연구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될 때 불교 교육의 대중화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이런 가운데 대표적인 불교 종립대학인 동국대학교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시대 대학 교육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동국 미래교육 포럼을 발족시켜 본격 활동에 나섰습니다. 동국 미래교육 포럼은 최근 대학의 위기와 해법을 주제로 두 번째 포럼을 열고 온라인 비대면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교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습니다. 대면 강의 하던 걸 그대로 올려서 하는 게 그게 비대면 강의가 아닙니다. 완벽하게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그거는 이제 우리의 몫이죠. 이제부터 국리를 하고 동국대학교에서 그런 모범이 하나 나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시대 불교의 가치를 토대로 한 교육의 혁신과 변화를 통해 위기 극복에 지혜를 구하려는 노력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 법정 스님이 이끌던 시민 모임 맑고 향기롭게가 법정 스님의 미발표 원고를 세상에 내놓기로 했습니다. 스님이 글로 전한 침묵과 좌선의 의미가 코로나19로 어지러운 이 세상을 밝히는 지혜의 나침반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12월 21일 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